자,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 확통 테마 7단원 이산확률 변수와 이항분포 통계 쪽입니다. 이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개념을 좀 까먹었을 법하니까 개념부터 다시 한번 좀 짚으면 이제 통계. 이제 통계는 기본적으로 그 확률이 베이스야. 확률이 베이스. 확률이라는 단원도 경우의 수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확통은 좀 누적이야, 누적. 앞단원 내용을 알아야 뒷단원 내용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용어들도 이제 몇 개 나오는데 확률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잖아. 그래서 앞단원 내용을 잘 알아놓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 보면 이거야. 그 어떤 시행을 했을 때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할 거야. 이게 지금 좀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자, 이게 좀 말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어.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요런 말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동전을 던져, 동전을 던지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앞면, 뒷면을 보통 이제 영어로 H 아니면 T로 표현하거든, 이제. H가 앞면이야, 뒷면이야? 앞면이야? 왜? 헤드. T는 뭐야, 그러면? 테일, 꼬리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HT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H는 앞면이고 T는 이제 뒷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동전을 던지면 무조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이제 등장을 하겠죠, 그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표본 공간의 각 원소, 얘네들 얘기하는 거야. 이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를 이제 대응을 시키는 거야, 하나의 실수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지금 함수라고 했잖아, 함수. 함수라고 했잖아. 우리가 고1 때 배우던 함수는 뭐냐면은 그거야. 그 정의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가 대응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공역, 치역이 있는 그런 구조인데 요거 얘기하는 거야.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온단 말이지. 근데 내가 이제 어떤 실수에다가 대응을 해줘야 돼. 어떤 실수에다가. 실수라는 거는 숫자 얘기하는 거잖아, 숫자. 얘는 문자잖아, 문자. 그럼 도대체 어떤 실수에 이제 대응을 시키냐. 그거는 내가 문제 상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확률 변수를 내가 이렇게 잡아볼 거야. 그 동전을 이제 하나를 던지는데,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고 해봐. 앞면이 나오는 횟수. 앞면이 나온 횟수라고 내가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대응되지 않니, 이렇게? 앞면이 나온 횟수로 정의를 한다면? 만약에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왔다. 그럼 앞면이 나온 횟수가 한 번이고 앞면이 안 나왔으면 빵번인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주어진 상황을 어떤 숫자, 실수에다가 대응을 시켜버리는 이러한 과정을 확률 변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값 x를 가질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확률 변수 x 자체가 이제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다면 그 값이 나올 확률은 이제 이렇게 p 그 다음에 대문자 x를 소문자 x로 대응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문자 x는 확률 변수고 소문자 x는 이제 그 어떤 값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값이든 간에 이제 이 상황으로 비추어 본다면 만약에 px는 0이야. 즉 내가 앞면으로 기준 잡았잖아. 앞면이 몇 번 나오는지. 그러면 앞면이 빵번 나올 확률,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확률들이 이제.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대응을 시키다 보면은 이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아니면 셀 수 있을 때, 무수히 많지만 셀 수 있을 때 이 확률 변수를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이제. 자, 이산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이산은 이제 그 영어로 따지면 디스크리트야. 디스크리트. 그러니까 약간 좀 흩어져 있는, 퍼져 있는 그런 느낌의 단어인데 이렇게 보는 거야. 그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연속 확률 변수를 다루겠지만 우리 수학에서 연속하면은 그 수투의 연속을 좀 생각해 보면 되거든. 수투에서 연속은 뭐였었냐면은 어떤 함수가 그림이 그려질 때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그려지면은 연속인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속 함수는
그 어떤 구간을 딱 정해놨을 때 그 무수히 많은 x의 값이 이제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연속된 x의 값들이 이제 있다고 보는 거야. 근데 이산확률 변수는 그 값들이 다 흩어져 있어. 약간 연속된 게 아니라 x가 뭐 0일 수도 있고 뭐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0과 1 사이에는 사실 무수히 많은 수가 있잖아. 그런 것들을 다 세는 게 아니라 약간 여기서 하나 고르고 약간 좀 더 띄어져 있는 또 다른 수를 고르고 또 띄어져 있는 수를 고르고 약간 흩어져 있는 수들에 대해서 따지는 게 이산 확률 변수인 거야. 근데 이제 이 이산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이렇게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확률 변수가 이제 뭐 0이 될 확률, 어떤 확률 변수 x가 1이 될 확률, 그 확률들을 이제 계산을 해보는데 만약에 그 확률이 이제 그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면 우리는 그 계산식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확률 질량 함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는 우리가 보통 x로 표현을 하잖아요. 무슨 x, 그지? 그러니까 x의 값이 던져지면은 그에 따른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산할 수 있는 그 계산식, 그러한 함수 자체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제 부른다라는 거야. 확률 질량 함수. 간단한 예를 들면 이거 동전 한 개 던지는 상황 있잖아. 자, 생각해봐야 돼. 상식적으로. 동전을 하나 던지는데 앞면에 나올 확률 몇 분의 몇? 2분의 1? 앞면이 안 나올 확률도 마찬가지로 2분의 1로 볼 수가 있겠지, 그지? 뭐 이건 너무나도 쉬운데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얘들아? 이렇게. 그 내가 상황을 좀 바꿔볼게. 이렇게 상황을 생각해봐. 동전을 이제 그 두 개의 동전을 만약에 던져. 두 개의 동전을. 두 개를 던지면 봐봐. 둘 다 앞면, 아니면 하나만 앞면, 아니면 둘 다 뒷면.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 그러면 자, 앞면에 나오는 그 동전의 개수를 내가 기준으로 잡으면 앞면이 두 개 나온 게 얘, 하나 나온 게 얘, 한 개 나온 게 얘, 이렇게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지? 물론 각각의 확률들도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확률 질량 함수는 뭐냐면 앞면에 나온 횟수에 대한 건데 내가 그 소문자 x로 이제 식을 잡아주면 아까 앞에는 0번, 1번 특정 숫자가 나올 확률을 구한 거잖아. 일반화해서 x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이거는 그 우리 그 확률 단원에서 독립시행입니다. 독립시행.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이 x번 나온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x번, 앞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나머지 2-x번. 이게 이 문제 상황의 확률 질량 함수야. 이게. 그러니까 x에다가 0 넣으면 앞면이 빵번 나올 확률 나오는 거고 x에 1 넣어주면 한 번 나올 확률, 2 넣어주면 두 번 나올 확률. 그러니까 이 식이 나오게 해주는 그 원래의 계산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원래의 계산식 자체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이상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소문자 x1부터 xn까지 있다면 그에 대응되는 확률들을 이제 이 i로 일반화시킨 거거든, 지금 이제. x1이 나올 확률 뭐 p1, x2가 나올 확률 p2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셈이야.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셈인데, 자, 요랬을 때 이제 이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은 기본적으로 확률이라는 거는 반드시 몇과 몇 사이의 범위에서 있어야 돼. 0과 1 사이의 범위에 있어야죠. 확률은 반드시 0과 1 사이의 범위만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벌어지는, 자, 예를 들어서 봐봐. 동전을 두 개 던져. 앞면에 나오는 걸 기준으로 잡는데 앞면이 최대 2번, 최소 빵번 나올 수 있잖아, 그지?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 그러면 2번 나올 확률, 한 번 나올 확률, 빵번 나올 확률, 이 모든 케이스의 확률을 다 더하면 몇이 나와야 됩니까? 확률의 총합 1이 나와줘야 된다, 이거야. 확률의 총합 1.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 3번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동전이 지금 두 번 던지는데 앞면이 한 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려면 한 번 이상,
한 번일 때의 확률이랑 두 번일 때의 확률을 더해주면 될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이제 i번째에서 j번째까지의 확률을 내가 구하고 싶다면 그 확률은 이제 i번째 확률, 그 다음에 i 플러스 1번째 확률 쭈르륵 해가지고 이제 이거 j-1입니다. j-1. j번째 확률까지의 그 확률을 다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저거는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범위 안에 있는 거를 구하려면은 그 범위 안에 있는 확률들을 그냥 다 더하자 이 얘기야. 다 더하자. 그런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이 통계 단원이 좀 이제 계산이 좀 약간 빡센데 이 표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빡세지죠. 자, 뭐냐면 지금 요 상황을 한번 비추어 보면은 지금 앞면에 두 번 나올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면 앞면에 두 번. 여기 소문자 x자리에다가 2를 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데 바로 해볼게. 이거 4분의 1 나오고 1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0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 나오거든. 요 계산을 해보면 저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내가 표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표로. 앞면이 이제 뭐 빵번 나올 확률, 한 번 나올 확률, 두 번 나올 확률. 그리고 그에 대응되는 확률을 여기 밑에다 적는 거지. 이렇게 밑에다 적어버리는 거겠지. 이렇게 이제 표로 이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건데, 자, 이처럼 표로 만들어주게 된다면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가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 세 가지를 구할 수가 있거든. 이 표에서. 자,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그 위아래로 곱한 것들을 싹 다 더해. 그 값을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기대값 또는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기대값 또는 평균. 자, 기호로는 이제 이 x라고 나타낼 거야. 이 x. 왜 이렇게 나타내냐면은 그 확률 변수 x의 평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일 때 확률 변수 x가 평균적으로 몇 정도 등장할까라는 것으로 이제 보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 우리 로또 복권 아십니까? 로또 복권? 로또 복권은 이제 6개의 숫자를 내가 선택하는데 1부터 45까지의 숫자에서 선택한단 말이야, 이제. 근데 꽝이 될 수도 있고 당첨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당첨 금액을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잡아. 당첨 금액을. 그럼 꽝은 빵원이잖아. 빵원 그 다음에 로또가 최소 5,000원부터거든. 빵원, 5,000원, 5만원 뭐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럼 빵원이 나올 확률이 있을 거고 5,000원이 될 확률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럼 얘에서 평균을 구해보면은 평균적으로 이제 당첨금이 이게 한 번 하는데 1,000원인데 1,000원을 내가 썼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당첨 금액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평균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이렇게 위아래 곱하고 그 다음에 다 가로로 더해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로또 복권은 평균적으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일단 당첨 확률 자체가 말이 안 돼. 당첨 확률이 3%도 안 돼, 얘들아. 3%.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불우이웃돕기 한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뭐냐 약간 재미 삼아서 해봐야 되는 거지. 거기서 이제 막 더 심각하게 빠져가지고 이제 막 바로 막 뭐 분석하고 막 조합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가면 이제 날아가는 거야, 인생이 이제. 그렇게 되지 마시고. 당연히 이런 복권을 이제 만드는 사람도 다 알겠지. 야, 이거 하나 사는데 1,000원이야. 근데 실제 기대값이 이게 얼마라고 하더라, 이게? 200 얼마인가? 300 얼마인가? 400 얼마라고 하긴 하거든? 내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00원 샀는데 평균적으로 한 몇백 원밖에 못 벌어. 당연히 사면 살수록 손해인 구조야. 애초에 그렇게 설계를 해놨고, 근데 이제 운이 좋게 이제 막 1등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운이 되게 좋아야 되겠죠? 자, 그럴 때 평균 구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분산은 뭐냐면은, 이 데이터들이 이제 흩어진, 퍼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이제. 분산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냐면, 중3 때 이미 다 계산해봤거든? 그 분산은 원래 이렇게 정의를 해. 중3 때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보거든? 중3 때 아마 저렇게 배웠을 거야. 분산을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평균이랑 기대값은 같은 말이잖아, 얘들아. 같은 말. 그럼 편차의 제곱.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편차는 얘기인데, 자, m은 여기서 뭐냐면은, m은 이제 여기서 모평균 얘기하는 거야, 모평균. 이 그냥 평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평균. 어떤 따지고자 하는 어떤 그 자료의 값이랑 그 자료에서 평균을 빼면은 편차가 나온단 말이야. 편차 이제. 그러니까 편차라는 거는 이거지. 뭐 예를 들어서 수학 시험 평균 점수가 60점인데 내 점수가 70점이다. 내가 평균보다 10점 높지. 그럼 이때 편차는 70 빼기 60 해가지고 10점인 거야. 10점. 그런 식으로 편차를 계산하는데 이 모든 너네들의 모든 수학 점수들에 대해서 이 편차를 계산을 하고 그의 제곱을 계산하고 그거를 또 평균을 매긴 값이 분산이다라는 거야. 분산. 분산을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야. 흩어진 정도를.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내냐면은 이제 베리언스라고 해가지고 VX입니다. VX. 근데 저 식을 조금 변형해서 우리가 구해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또 구해볼 수가 있냐면 자 봐봐. 이제 분산이 이제 그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는데 얘 이거 다 뭐 전개해가지고 계산해봤을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로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이 식이 중요해. 이 식이. 알겠지? 저 식이 중요한 식입니다. 분산을 구하는 방법.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돼. 이게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은 잘 들으세요 이거. 우리 확률 변수 x에 대한 이 분포표가 주어져 있는데 이거 위아래 곱한 다음에 싹 다 더해주면 2x 나온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얘들아. 그지? 만약에 x제곱이라면 얘네들을 제곱한 다음에 이제 곱해 보잖아. 위에 걸 제곱한 다음에 밑에랑 곱해 본 다음에 싹 다 더해주게 되면 그때는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 값이.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뭘 알아야 되는지 2x를 구하려면은 그냥 처음에 x로 주어진 상태에서 위아래 곱해서 더하는 거고 만약에 2x 제곱을 구해줘야 된다면 위에 거를 제곱한 다음에 밑에랑 곱해서 더하라 이 얘기야. 뭐 세제곱은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 고등과정에서는 만약에 세제곱을 구해줘야 된다면 위에 거 세제곱하고 밑에랑 곱해. 그 다음에 싹 다 더하는 거야. 그런 방식인 겁니다. 얘는 이제. 자, 근데 이제 분산이 이 제곱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제곱을 좀 보정해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운 개념이 표준편차. 분산의 루트를 씌운 개념이 표준편차입니다. 표준편차. 자, 그래가지고 이제 표준편차는 이제 이렇게 시그마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시그마 소문자야. 저 앞에 있는 게. 대문자 시그마가 우리가 수원에서 배운 이거고 소문자 시그마가 이겁니다. 요거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이제. 그래서 표준 편차 영어로 그대로 이제 옮겨줘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분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곱으로 계산이 된 개념이어서 표준 편차는 거기에 루트까지 씌워줘서 이제 제곱을 보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좀 변형이 가해진 놈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볼 거야. 변형이 가해진. 자, 지금 이제 ax 플러스 b로 내가 만약에 그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줘야 된다면 우리가 그 원래 이제 그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이제 있었을 거란 말이죠. x에 대해서 있었을 건데 이제 ax 플러스 b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구하고 싶어. 오케이. 여기 앉으세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제.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제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 자, 원래 그 x의 평균에서 이제 여기 a 곱해져 있고 b 더해져 있잖아. 그냥 a 곱하고 b 더하면 돼. a 곱하고 b 더해주시면 됩니다. 분산은 x의 개수 a를 제곱해서 vx로 곱해버리시면 되는 것이고, 표준 편차는 x의 개수의 절대값으로서 원래 x의 표준편차랑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분산하고 표준편차는 이 뒤에 상수항이 의미가 없어. 상수항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지금은 이상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이 성질은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이항분포예요. 이항분포. 이항분포는 우리 그 조건부 확률 파트에서 독립시행이 있었잖아요. 독립시행. 매번 시행을 했을 때 그 확률들이 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동일하다라는 게 독립시행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통계로 옮긴 게 이항분포야. 통계로 옮긴 게.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정해져 있다면 N번 시행했을 때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대문자 X라고 둔다면 우리 이거 독립시행에서 보던 이 확률이 그대로 나오죠, 지금. 이 확률이. 자, 이항분포는 이제 독립시행을 이제 통계로 옮겼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독립시행에서 보시던 그 식이 똑같아. 자, 이와 같은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해줍니다. 예를 이제 들어줄게, 이제. 이항분포. 자,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내 주시냐면은 B, N, P. 자, 이항분포를 그대로 0으로 옮기면 뭐냐면은 이 항이, 그 항이 두 개란 뜻이야. 그래서 바이노미얼, 그리고 이제 분포,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이제 그 약자 B를 따는 거예요, 이제. 이제 항이 두 개니까 이제 그 영어에서 두 개라는 말이 이제 그 바이노미얼 이렇게 해가지고 B 이렇게 따지시는 거고,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 X가 다양한 분포 중에서 이항분포를 따르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 말 자체가 물결무늬가 따른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물결무늬가 따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X 물결무늬 B, N, P로 쓰면은 확률 변수 X가 이러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제. 자, 봅시다, 이거. 이항분포는 그 총 몇 번의 시행을 하는지가 여기 앞에 와야 돼. N이야, N. 그리고 P는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예를 들어보면 내가 만약에 동전을 던져, 동전을 100번 던진대, 100번. 그럼 N이 100인 거야. 근데 앞면이 나오는 걸 내가 기준으로 잡아. 앞면이 나오는 걸.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앞면이 나오는 걸 기준으로 잡았으면 P가 2분의 1인 거야. 2분의 1. 100, 2분의 1이겠죠. 100, 2분의 1.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근데 이항분포는 뭐라는 거냐면 이거야. 동전을 내가 100번 던질 건데 앞면이 몇 번 나오는지에 대해서 따지는 거거든. 몇 번 나오는지.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들아. 동전을 100번 던지면 앞면이 최소 빵번에서 최대 100번까지 나올 수가 있을 거야. 자,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동전을 100번 던졌는데 앞면이 최소 빵번 최대 100번 나오겠지만 평균적으로 앞면이 몇 번 정도 나오겠네, 얘들아. 평균적으로 앞면이 몇 번? 100번 던지면 딱 확률이 2분의 1 절반이면은 50개 정도는 앞면에 나오지 않겠니? 50개 정도? 그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왜 50이라고 계산을 하는 거냐면 사실 100 곱하기 2분의 1을 한 거거든. 그래서 이항분포의 평균이 그냥 그거야. 앞뒤 그냥 곱해주면 돼. 그게 이항분포의 평균이야. 그리고 분산은 Q까지 곱해줍니다. Q. Q가 뭐식이냐?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보면 돼. 1-P야. 1-P. 표준표차는 루트 씌워준다라고 했으니까 NPQ입니다. NPQ.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알아두시고, 이제 내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보통 수학에서는 공식 같은 거는 보통 증명을 하는데, 얘는 증명이 없고, 그냥 교과서에서 이렇게 딱 나와 있어. 그러니까 고등과정에서는 그냥 받아들이라 이거는. 왜냐면은 이거의 증명은 대학교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표차 구하는 공식은 그냥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구나. 자, 근데 큰 수의 법칙입니다. 큰 수의 법칙. 자, 요거는 뭐냐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일 거야, 이제, 그래? 2분의 1. 근데, 통기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통기적 확률은 직접 동전을 막 여러 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보는 거거든. 예를 들었을 때, 동전을 한 10,000번 던졌어, 10,000번. 그러면은, 앞면은 보통 한 5,000번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앞면이 4,000번밖에 안 나온 거야. 10,000번 던졌는데 앞면이 4,000번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
앞면에 나오는 통계적 확률이 10,000분의 4천인 거야. 즉 10분의 4, 40%라는 거지. 자, 근데 우리의 상식적인 확률은 앞면에 나올 확률이 50%잖아요. 그죠? 그게 수학적 확률이야. 근데 시행의 수를 점점 늘린다면은 통계적 확률이 지금 10,000번 던졌는데 앞면에 4,000번밖에 못 나왔어. 근데 시행의 수를 더 늘려.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 더 늘리다 보면은 점점 수학적 확률인 50%에 점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큰 수의 법칙이야. 큰 수의 법칙. 그러니까 뭐냐면 수학적 확률이랑 통계적 확률은 시행의 수를 점점 크게 가져갈수록 일치한다라는 얘기야. 일치한다라는 얘기. 이 확률이 1에 가까워져야 돼. 1에. 저게 왜 1에 가까워져야 되냐면 이거 잘 들어야 돼. n분의 x가 통계적 확률입니다, 얘들아. n분의 x가 통계적 확률이야. 뭐냐면 n번 던졌을 때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본 거고 p는 수학적 확률이야. 수학적 확률. p는 수학적 확률인데 자, 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 절대값이니까 두 수의 차이 얘기하는 거야. 두 확률의 차가 엄청나게 작은 양수 h를 잡아도 이 앞에 이 두 확률의 차가 더 작을 확률이 1에 가까워진다 이 얘기야. 이 말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 확률이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등식이 웬만해서는 다 성립한다는 얘기야. 다 성립한다는 얘기. 부등식이 성립하려면은 두 수의 차가 굉장히 작아야 되는 거야. 두 수의 차가 굉장히 작아야 되는 거야. 사실상 일치한다라고 봐줘야 된다고. 일치한다. 그 내용이 큰 수의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안에 필수 예제를 한번 좀 풀어보면서 문제를 좀 익혀볼 건데 자, 필수 예제 1번은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K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예요 이제.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어떤 확률 변수 X는 1부터 20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자, 우리 확률의 총합이 몇이었습니까? 1이야 1. 그러면 px1, px2, px3 쭈루룩 해가지고 px20까지 다 확률을 구할 수 있잖아. 그 확률을 다 더한 게 몇이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거야. 저기 x에 1을 대입한 식부터 한번 좀 몇 개 써볼게 이렇게. 몇 개만 좀 한번 써보시면 이걸 한번 써보시면은 직접 저 1, 2, 3 몇 개 넣습니다. 1 들어가면 1 곱하기 2분의 k 빼기 1. 2 들어가면은 2 곱하기 3분의 k 빼기 1. 이런 식으로 쭈르륵 이제 가게 되면은 20을 대입하죠. 20 곱하기 21분의 k 빼기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이제. 이 확률의 총합이 1이다 라는 거라고. 1이다. 이 확률의 총합이 1이야.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이거 직접 저 20개를 다 더하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 얘들아, 우리는 배운 사람이잖아. 우리 못 배워먹은 사람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거 더하는 거? 뭐로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부분분수로 해줘야죠, 그죠? 우리 어제 모의고사 시험 안 봤니, 얘들아? 거기서도 이런 문제 안 나왔니? 자, 부분분수지? 자, 그래서 이제 부분분수 쪼개입니다. 큰 수 빼기 작은 수 1이지. 큰 수 빼기 작은 수분의 1. 이거 다 k 빼기 1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전체 괄호로 묶을게. 자, 큰 수 빼기 작은 수 1이고 작은 수분의 1 마이너스 큰 수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얘도 큰 수 빼기 작은 수분의 1. 작은 수분의 1 마이너스 큰 수분의 1.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거를 그 다음에도 계속 반복. 큰 수 빼기 작은 수분의 1 한 다음에 작은 수분의 1 마이너스 큰 수분의 1. 이거를 다 계산한 게 1이니까 결국 이거 소거 되는 꼴 기억나시죠? 이거 소거 되는 꼴. 소거가 됩니다. 소거가 찹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소거가. 남는 게 뭐시오 그러면? k 빼기 1. 괄호 잘 치고 괄호. 1 마이너스 마지막에 21분의 1. 얘가 1이다 이거지. 맞아 계산. 이거 21분의 20이거든 이거.
역수 곱하면 돼, 역수. 마1 넘깁니다. 그럼 20이 더 더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K값을 구할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저거 이제 확률을 직접 다 더한 게 1이다라고 놓고 푸시는 건데 여기서는 확률의 총합이 1. 부분분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푸는 거죠. 부분분수로. 자, 요 아이디어로 풀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요 아이디어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자, 표가 주어졌을 때 분산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라라는 문제야, 이 문제는. 자, 어떤 이산확률 변수의 표를 지금 줬는데 평균이 1일 때, 자, 요놈의 값을 구해줘라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v 어쩌고는 분산은 x의 개수가 제곱이 돼서 곱해지죠. 이렇게 뒤에 상수항은 무시해버리고 즉 우리는 저 a제곱분의 1 vx가 답인데 이제 주어진 표에서 이제 한번 a, b를 구해봐야 돼. 평균이 1이라고 또 주어져 있고 그리고 항상 이런 통계 문제에서 표가 주어지면 항상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것도 항상 인지해야 돼. 확률의 총합이 1. 첫 번째,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이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 평균이 1이니까 평균이 1이다라는 식도 좀 써가지고 식을 처리해야 돼. 평균은 위아래 곱한 다음에 싹 다 더하라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0 곱하는 거 의미 없고 플러스 3b가 1이다. 이거 왜 1이냐면은 문제에서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쟤네 그냥 연립하면 돼, 얘들아. 쟤네. 자, 연립을 한번 잘 해봅시다. 위에 거 a 플러스 b는 4분의 3이고 여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3b는 1이고 이제 연립을 이제 해주기 위해서 위에 거에 2배를 곱해 놓을게. 2배. 2배 곱해 놓으시면 2a 플러스 2b가 2분의 3이고 이거 더해주시면 5b는 2분의 5입니다. 그래서 b가 2분의 1이요, a가 4분의 1이요. 그러니까 a, b 나올 거야. 계산해서 대입해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산도 좀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분산까지 구해봅시다. 분산. 자, 분산은 내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냐. 분산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다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는 위에 거를 내가 제곱해서 밑에랑 곱하라고 했잖아. 딱 다 더하라고 했고 제곱하면 4a 일단 문자는 잠깐 a, b 그대로 써놓을게. 4a 0의 제곱 의미 없고 3의 제곱 9b 이게 제곱의 평균이고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평균이 1이다라고 이미 알려줬으니 1의 제곱을 빼주는 셈이죠. 얘를 마저 계산을 해보는데 A, B를 다 구해놨으니 대입해서 계산 해보자. 대입해보시면 2분의 9가 나올 겁니다. 2분의 9가 나올 거고 그럼 끝났죠 이제?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원래 a제곱분의 1vx였으니까 a제곱이 16분의 1이니까 역수죠. 역수. 16 곱하기 분산해주니 72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72야. 72. 자, 그래서 이 정도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계산. 계산이 이거 어려운 건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한번 3-1번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좀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주제가 좀 이제 다양하게 있으니까. 자, 3-1번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문제 상황이 우리가 그 앞단원 확률 단원에서 접해보던 상황이야. 뭐냐면 주머니에 검은 거 3개, 흰 거 2개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한 개씩 차례로 공을 꺼낼 때 처음으로 흰 공이 나올 때까지 공을 몇 개 꺼냈을까라는 거를 확률 변수 x로 잡은 거거든. 그러니까 확률 단원에서 막 엄청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지만 이런 유형이 있긴 있었어.
어, 어떤 유형이 있었냐면은, 지금 검은 거 3개, 흰 거 2개가 있잖아. 흰 거를 다 꺼낼 때까지, 흰 거를 다 꺼내야 되는데, 뭐 3번 만에 흰 공을 다 꺼낼 확률, 이런 거는 우리가 다뤄본 적이 있거든? 얘는 그걸 좀 더 일반한 거야. 흰 공을 다 꺼낼 때까지 몇 번 공을 꺼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생각해보면, 최소한으로 꺼내려면은, 흰 공만 뽑아가지고 2번 만에 흰 공을 다 뽑을 수가 있죠. 최대한으로 가능한 한 공을 많이 뽑게 된다면 검은 거, 검은 거, 검은 거, 그 다음에 흰 거, 흰 거 5번 만에 꺼낼 수가 있단 말이지. 5번 만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 푸실 때 표가 안 주어져 있으면 주어진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그 레인지, 값의 범위를 좀 파악해야 돼.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흰 공 최소 2번 만에 다 꺼낼 수 있고 최대 5번까지는 꺼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 만에, 뭐 3번 만에 꺼낼 확률들을 다 계산을 해봅시다, 이제. 잘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할 거냐면은, 2번 만에 이 흰 공을 다 꺼내려면은, 그냥 흰 공을 2번 다 꺼내야 되거든, 연속으로. 그러겠죠? 자, 그 확률을 계산을 해주면 돼. 근데 잠깐 보류하고, 뒤에 거 확률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왜냐하면은, 이거 쓰지 말고 그냥 보세요. 내가 지금 쓰는 거는. 이거는 내가 그 2개의 공을 꺼내는데 꺼낸 2개가 다 흰 공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자, 지금 쓰지 마. 이거 그냥 봐. 그럼 얘는 그럼 확률이 원래 5C분의 2C2가 되는 건데 이게 맞니 얘들아? 5개 중에서 2개 꺼내는데 꺼낸 2개가 다 흰 공인 거야. 이거 와 닿니? 왜 이게 맞는지? 이게 안 와닿으면 이렇게 하면 돼. 자, 맨 처음에 흰 공 나올 확률. 이거 맞니? 2번째 시도에서 흰 공 나올 확률. 이거 맞니 얘들아? 이러면은 좀 와 닿니? 이러면 이게 얘랑 같은 확률이야. 이거 의미로 잘 받아들여야 돼 얘들아. 이거는 뽑는 순서가 고려가 되는 확률이고 얘는 뭐냐면은 애초에 흰 공을 2개 뽑아서 이 시행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5개 중에 2개 꺼내는데 그 꺼낸 2개가 다 흰 공. 이러면은 끝나는 거잖아. 이제 꺼내는 게 더 이제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을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안 할 거야. 자, 왜냐하면은 이제 뒤에 것들도 확률을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얘를 이렇게 안 할 거냐면은 좀 일관성 있게 확률을 적기 위해서 지금 다시 지웠어. 그게 뭔 말이냐? 내가 말한 걸 잘 들어야 되더라. 내가 말한 걸 이제 어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4번의 시도 만에 흰 공이 2개가 다 나온 거거든.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는 흰 공을 꺼냄으로써 시행이 끝난 거고 앞선의 3번의 시행에서는 흰 공이 1번 나오고 검은 공이 2번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뽑는 순서도 중요해. 흰 공을 먼저 뽑았냐 검은 공을 먼저 뽑았냐도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률을 이제 실수 없이 잘 계산할 수 있으려면 내가 지금 말한 대로 계산을 하는 게 좋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자, 일단 얘부터 먼저 쓸 거야. 얘부터. 얘는 근데 얘든 무조건 맨 마지막은 흰 공을 꺼내야 되거든, 얘들아. 그럼 확률이 이거야. 확률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앞선 2번의 시도에서는 5개 중에 2개 꺼내는데 앞선 2번의 시도에서는 흰 공도 하나 꺼내고 검은 공도 하나 꺼내야 되거든. 이거겠지, 이거.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남은 공이 3개인데 흰 공 하나 남았으니까 이렇게 확률을 적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쓰는지 알아? 4는 앞선 3번의 시도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 나오는 거야. 5C3. 검은 공 2개, 흰 공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도에서 흰 공 나와줘야 되는데 남은 공 2개니까 2분의 1. 이런 식으로 확률을 적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확률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얘도 마찬가지. 얘는 뭐냐면 얘들아, 얘는 공 다 꺼낸 거 아니니, 이거? 다 꺼낸 거? 근데 뽑는 순서를 좀 신경 쓰면은 맨 마지막 시행에서는 무조건 흰 공 나와줘야 되고 앞선 4번의 시도에서 5C4 검은 거 3개 다 나오고 흰 공 하나 나오고 맨 마지막에 검은 공 이렇게 나와줘야 흰 공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남은 하나
확률이 그냥 1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로 돌아오잖아요. 얘로 돌아오게 된다면 5개 중에 하나 꺼내는데 그 중에 꺼내 하나가 그 흰공이어야 된다. EC 1이지. 그 다음에 4분의 1의 확률로 이제 남은 흰공 하나를 꺼내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률을 좀 적어줘야 좀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 확률 다 더해서 1이 나와야 되거든? 계산해보시면 1이 나옵니다, 이거. 해보시면. 자, 진짜 1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자, 이거 약분하면 이거 20분의 2니까 10분의 1. 요거 10분의 2야. 약분 안 할게. 요거 10분의 3이네. 요거 뭐야? 이거, 잠깐만. 10분의 5분의 2니까 10분의 4네, 그치?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확률을 다 더하면 1 나옵니다, 1. 1이 나오는 거를 지금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꼭 이렇게 안 적어도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적어야 조금 약간 일관성 있게 확률을 적을 수가 있어. 뭐 어쩔 때는 이렇게 확률을 적었다가, 어쩔 때는 막 다른 형태로 이제 확률을 적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좀 좋고, 문제는 여기서 뭘 구하래? 분산을 구하래, 분산. 분산 구하려면은 평균도 구해놔야 되니, 평균을 구해보자, 평균을. 평균을 구해놓자. 자, 위아래 곱해서 도와줘. 자, 이거 내가 나랑 이제 같이 수업했을 때 요 얘기했지. 그 방학 때 뭐라 얘기했냐? 통계단위는 웬만하면은 약분을 안 하는 게 좋다고 했지. 약분을. 얘랑 곱할 때 약분이 되지만 약분 안 하고 내가 지금 다 10분의 1가 있잖아. 10분의 1을 뽑아내서 쓰면은 얘들아 요거 지금 내가 쓰는 거 뭔지 알겠니 이거? 자, 내가 지금 뭐 한 건지 알겠니 이거? 평균을 저렇게 쓸 수 있죠? 얘네 곱해 준 것들을 다 더했잖아 지금. 이 괄호 덩어리에다가. 뭐 한 건지 알겠니 이거? 10분의 1로 다 묶어낸 거야 10분의 1로. 10분의 1로 다 묶어내서 그 다음에 이게 얘랑 분자랑 곱한 것들을 다 더한 것들을 괄호 안에 쓴 거야 괄호 안에. 자, 그래서 웬만하면 약분 안 하는 게 좋고, 이 안에 계산해 보시면 2, 6, 12, 20이다. 다 더해주면 이게 40인가 40? 8. 이렇게 40이네. 10분의 40 해가지고 평균이 4가 나와. 평균이 4.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문제는 이러한 시행을 하면 그 흰 공이 다 나올 때까지 공을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꺼내야 되냐? 4번 정도 꺼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4번 정도 꺼내야 진짜 흰 공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제 분산을 계산해 보죠. 자, 분산도 마찬가지로 할게. 얘도 10분의 1로 묶어서 얘 제곱해서 얘랑 곱하지. 그러니까 4 곱하기 1, 9 곱하기 2, 그 다음에 16 곱하기 3, 그 다음에 25 곱하기 4.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 18, 48,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끝이 아니죠? 평균의 제곱까지 빼주셔야 되겠죠? 평균의 제곱까지. 평균이 4였으니까 4의 제곱 16을 빼자. 그리고 마저 계산해보자. 이거 다 더하시면 몇이야, 이거? 자, 이거 168 나오나? 아니지. 170인가? 170? 170 맞니? 계산하고 끄덕이는 거 아니면 날 믿는 거야? 170인 것 같아. 10분의 170 빼기 16. 17 빼기 16이니까 1 나오네, 1. 분산 1이야. 근데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는 저 x의 개수의 제곱에 대해서 구해주는 거니까 이 답을 9라고 내는 거야. 9.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잠깐만 끌었다가 뒤에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인데 3-2번 보시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의 약수가 나오면 동전 3개 던진다. 근데 안 나오면 4개를 던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확률 단원에서도 저런 거 많이 했는데 이게 다들 잘 못하시더라고 이제. 뒷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뒷면이 일단 몇 번 나왔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동전을 몇 번 던졌는지가 우선 아니니.
동전을 3번 던져가지고 뒷면이 몇 개 나오냐? 아니면 동전을 4번 던져가지고 뒷면이 몇 번 나오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최대 동전을 던졌을 때 뒷면에 최대 몇 번 나올 수 있어? 최대. 뒷면에 최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아니, 4번 나와야 되지 않겠니? 4번. 4개 던져서 4개 다 뒷면 나올 수 있지 않겠니? 4번 나와야지. 0, 1, 2, 3, 4로 쓰는 거야. 0, 1, 2, 3, 4.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렇게. 자, 내가 칸을 좀 일부러 좀 벌려서 쓴 이유가 있어. 자, 내 말을 잘 들어, 얘들아, 이거 이제. 말 뜻을 잘 이해를 하란 말이야. 알겠지? 잘 들어. 그,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1, 2, 3, 6. 3분의 2의 확률이야. 3분의 2의 확률로 3개 동전을 던지는 거 아니니? 그러면, 동전을 3개 던졌을 때, 뒷면이 빵번 나올 수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나올 수 있지 않니? 즉, 동전을, 맨 처음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의 약수가 나와가지고, 동전을 3번 던졌는데, 그 3번 던진 동전 중에서, 뒷면이 빵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3번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3번 던져서 동전의 뒷면이 빵번 나올 확률을 여기 적어야지, 여기. 독립시행으로. 3시 0.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면, 기준은 이제 뒷면이니까, 뒷면이 빵번 나온다. 2분의 1이 빵번, 나머지 2분의 1이 3번.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렇게. 한 번 나올 확률 어떻게? 3시 1이잖아. 그럼 2분의 1이 한 번, 나머지가 두 번. 이런 식으로 확률을 좀 적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뒷면에 두 번 나올 확률 3C2에다가 생각보다 좁네. 다시 2분의 1이 두 번, 그 다음에 나머지 2분의 1이 한 번. 이렇게 쓰셔야 되고 세 번 나올 확률도 마찬가지로 3분의 2에 세 번 다 뒷면이다. 2분의 1이 세 번, 나머지가 빵번. 이런 식으로 좀 적어줘야 되겠지. 되게 좁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확률의 총합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써놓자 이제.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6의 약수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4번 던지는 거잖아. 4번. 6의 약수가 안 나올 확률은 나머지 3분의 1이야. 나머지 3분의 1, 3분의 1이고 그런데 그 6의 약수가 안 나와서 동전을 4번 던지게 된다면 뒷면에 나오는 동전이 최대 4번까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 각각에 대한 확률들이 또 있겠죠. 다 더해주는 거고 이렇게. 위의 확률이랑 다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동전에 이제 그 4개를 던지니까 4개를 던졌을 때 뒷면이 빵번 나온다. 다시 0. 2분의 1의 빵제곱. 나머지 2분의 1의 4제곱. 이런 식으로 확률을 적는 거야. 이렇게. 한 번 나온다. 4시 1. 2분의 1이 한 번, 나머지 2분의 1이 3번. 두 번이다. 4시 2. 뒷면이 두 번, 나머지 두 번. 그 다음에 3번 나온다. 4시 3. 2분의 1이 3번, 나머지가 한 번. 4번 다 나온다. 4시 4. 2분의 1이 4번, 나머지 2분의 1이 빵번. 이런 식으로 쓰고, 이거 확률의 총합 1이 나와야 돼. 계산했을 때. 뭐 한 건지 알아야 돼, 이거 지금. 문제 상황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각각의 두 가지 케이스에서 뒷면에 나올 수 있는 동전의 개수가 0, 1, 2, 3, 0, 1, 2, 3, 4잖아. 그래서 이제 이 결과적으로 만약에 동전을 던졌을 때 뒷면이 빵번 나온다. 3개 던져서 뒷면이 빵번이냐? 4개 던져서 뒷면이 빵번이냐? 그렇게 두 가지로 또 나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뭘 구하래? 지금 이제 표준표차. 평균도 구해주고 분산도 구해줘야 돼. 이거 다 계산해야 돼, 이제. 계산해봅시다, 이제. 어우씨, 너무 복잡한데? 자, 이거 필요 없는 거 무시해주면 8분의 1.
이거 12분의 1 더하기 48분의 1인가? 이거 맞니? 자, 요것도 한번 해보자. 요거는 이제 약분시켜주고, 이 약분시켜주고, 이거 4분의 1 더하기, 그럼 몇이야, 이거? 자, 붙여주면은, 4, 3, 12분의 1? 요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요것도 해봅시다, 이제. 얘는 이제 6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그럼 8분의 1인 것 같고. 여기 아니구나. 여기 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4분의 1이네.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다음 여기 필요 없는 거 무시해주고 해주면은 12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인가? 마지막 여기는 이제 계산해주면은 48분의 1. 숫자가 되게 좀 복잡하네요, 이렇게. 맞니, 이거 다 계산하면?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자, 1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48분의 1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이고,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16, 4, 12 맞는 것 같고, 여기는 4분의 1이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3의 6, 8분의 1. 여기도 이제 계산해주면 12분의 1. 그 다음에 12, 잠깐만. 4, 3, 여기가 12분의 1인 것 같다. 여기 12분의 1. 여기는 12분의 1인 것 같은데. 그 다음 여기 마지막에 여기는 48분의 1.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더해서 확률의 총합이 1이 나와야 돼. 1이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보자. 동량으로 계산하자. 동량. 얘네 두 개 해주면 2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분의 1이 몇 개 있지, 지금? 4개이네, 4개. 12분의 1이 4개니까 몇이야? 3분의 1이니? 그 다음에 이제 8분의 1 있고, 그다음에 4분의 1 두 개니까 2분의 1이네, 2분의 1. 요게 이제 지금 돼야 되는데, 이거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나?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통분해주면은 24분의 1 더하기 8 더하기 3 해가지고, 이거 24분의 10이니까, 딱 나오네. 이렇게 확률이 이제 다 더했을 때 1이 나오는지도 이제 검증을 해야 돼. 검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계산하고, 이제 분산까지 계산해야죠, 이제. 계산이 복잡해. 자, 일단은, 통분해 놓읍시다, 이제. 다. 48분의 5. 48로 다 맞춰놓는 게 이제 계산이 편해. 48로 맞춰놓읍시다. 48로 맞춰놓으시면 얘가 16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얘 48로 맞춰놓으시면 몇이야 이거? 12, 6, 18. 48로 맞춰놓으시면 얘가 이제 2 맞나 이거? 12분의 12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니까 8인가? 8. 여기 그 다음에 48분의 1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9, 34, 39, 오케이. 맞죠? 이렇게 하면. 이걸로 평균 분산 계산하면 답이야. 계산하실 수 있겠죠? 계산은 잘 해보셔야 됩니다. 요령 있게 이제. 이제 얘네들이 곱해서 다 더하는 거니까 이제 얘도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48분의 1로 묶어서 계산해 볼게. 묶어서 계산하시면 얘는 0 곱하는 거 의미 없고 16, 그다음 2 곱하기 18, 36, 3 곱하기 8, 3, 8이 24, 4 곱하기 1, 4. 계산하시면 50이랑 28이니까 80인가? 3분의 5 나오나? 3분의 5? 16, 80. 오케이. 분산까지 가버리면은 분산은 이제 48분의 1을 넣고 놓은 다음에 얘는 의미 없고 얘랑 제곱해서 곱해주면은 16. 얘랑 제곱해서 곱해주면 4 곱하기 18에서 72. 9, 8에 72. 16 곱하기 해서 16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까지 여기까지 계산해줘야 돼. 여기까지. 계산이 빡세죠? 계산하면은 88 더하기 88이니까 176이야. 176. 48분의 176에다가 9분의 25를 빼야 돼.
몇이야 이거? 48분의 176 마이너스 9분의 25. 바로 일단 약분해서 11. 그 다음 여기가 이제 44. 3분도 되니까 얘가 이제 3, 11. 여기까지 나오게 돼. 3분의 11에서 9분의 25 빼주는 거니까 통분해주면 9분의 8 나오는 것 같아요. 9분의 8. 이렇게 나올 거야. 3분의 11에서 얘 빼주면. 근데 우리 최종적으로 표준 편차까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루트 씌워가지고 3분의 2 루트 2가 진짜 찐 최종 답이야, 이게. 이게 진짜 찐 최종 답이야, 이게. 계산이 되게 복잡한데 이런 문제 나와, 얘들아. 할 수 있어야 돼. 자, 식이 좀 빡센데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문제도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1부터 10까지의 수가 적혀 있어서 여기서 내가 4개의 공을 꺼내는데 그 꺼낸 4개의 공 중에서 소수가 과연 몇 개 나올까를 이제 따지는 문제야. 1부터 10까지의 수 중에서 소수가 뭐뭐뭐뭐뭐뭐가 있습니까? 소수가 2, 3, 5, 7 4개가 있어. 자, 그러면 그 내가 4개를 꺼낸다며 4개를 4개를 꺼낼 때 소수가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 레인지를 구해줘야 돼. 레인지. 범위를 구해줘야 돼. 소수가 최소 몇 개 나올 수 있니? 최소. 최소 몇 개? 빵번.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니? 최대. 4개 다 나올 수도 있죠. 4개 뽑으니까. 상대적 종합 1이 이제 나와줘야 되고. 그래서 소수가 이제 저렇게 빵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올 확률을 다 구해 보는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게 만약에 소수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서 이 확률 질량 함수라는 놈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 확률 질량 함수. 이게 뭐식이냐? 이 밑에 확률을 내가 이제 적을 거잖아. 저 확률들이 나오게 해주는 계산식이야. 자, 이거야. 10개 중에 내가 4개를 뽑는데 소수가 기준이잖아. 소수의 개수가. 소수가 4개 있으니까 소수 4개 중에서 x번 고르고 나머지 소수가 아닌 건 6개니까 그 중에서 4-x번을 고르자 이거야. x가 뭐냐? 소수의 개수. 0, 1, 2, 3, 4가 가능하지. 저러한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걸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저런 걸 이제. 이걸 작성할 수 있어야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0, 1, 2, 3, 4 넣어가지고 그 확률들을 다 였다가 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계산해봅시다. 해보시면 0 들어간다. 일단 10C4가 몇이야? 10C4가. 이거 아직도 안 외웠나? 내가 이거 겨울방학 때 이거 외우라고 안 했네, 이거 얘들아. 아직도 모르니, 이거? 10C4. 몇이야? 210이야, 얘들아, 210. 우리 특히 확통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더 외워야 되는데, 이거 아직도 못 외웠나? 210이야, 얘들아. x 0 들어가는 거야. 0 들어가면은, 4C0, 6C4지. 그 다음에 1 들어간다. 1 들어가면 몇이야, 이거? 4C1, 6C3이지. 2 들어간다. 210분의 2 들어가면은 4C2, 6C. 3 들어간다. 10C, 다시 210으로 쓸게요. 210분의 3 들어간다. 4C3, 6C1. 4 들어간다. 4C4, 6C0이 되는 거야. 일단 확률을 다 저렇게 적을 수가 있고 진짜 더 확률을 다 더했을 때 확률의 총합이 과연 1이 나오냐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봐야 돼. 확인을 해봅시다. 자, 약분을 안 할 거고 210분의 15 4 곱하기 20이니까 80이야. 자, 6 곱하기 15니까 90이야. 90. 4 곱하기 6이니까 24. 그냥 단순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210분의 1이야. 다 더하면은 이거 나와, 지금 보니까. 다 더해주면. 검증까지 너네가 다 해야 돼, 검증까지. 다 해주셔야 되고. 자, 이거까지 했다. 문제에서 이제 평균을 구하래. 아, 다행이다. 평균만 구하래, 평균만. 아, 편하다. 평균만 해봅시다. 근데 이것도 분모가 다 210으로 이제 다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210으로 좀 묶어줘가지고 계산하는 게 좀 뭔가 낫지 않을까. 위아래 곱해서 더할 건데 0은 곱하는 의미가 없고 얘랑 얘랑 곱하면 80, 얘랑 얘랑 곱하면 180,
얘랑 얘랑 곱하면 72. 얘랑 얘랑 마지막으로 곱해주면은 이게 4가 나오니 4가 나오니까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다 더해주면 몇이야 이거? 260. 260에서 76 더해주니까 336.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맞죠? 180에다가 250. 맞죠? 자,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몇으로 좀 나눠 떨어질까 좀 보니까, 이거 몇으로 나눠 떨어질까, 이거 일단? 3으로 일단 될 것 같고, 3으로 이제. 3으로 해주시면은, 이게 70분의 112. 2 한 번 더 해주죠. 35분의 56. 7 되네, 7. 7 되니까 5분의 몇이야, 이거? 7, 8에 56. 5분의 8.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41 곱하는 거였으니까, 나오네요.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확률 일량하면서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소수령에서도 나와. 이거 그리고 안 쓰면 감점이야. 이거 써야 돼, 이거. 꼭 써야 돼, 꼭. 저 꼭 쓰셔야 됩니다. 저걸 안 쓴다.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그 다음에 3-4번 높이다. 요거는 조금 더 할만한 문제인데, 기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상황이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각각 4개, 3개, 2개, 1개씩 들어있는데 한 개 동전을 꺼낸다. 그때 동전이 얼마가 평균적으로 나올까라는 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야. 자,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한 개를 꺼내는 거야, 한 개를. 한 개를 꺼냈을 때 10원이 뽑힐 수도 있고 50원이 뽑힐 수도 있고 100원이 뽑힐 수도 있고 500원이 뽑힐 수도 있고 총 케이스가 이렇게 4가지입니다. 4가지. 4가지 케이스인데 자, 내가 한 개를 꺼낼 때 지금 총 동전이 10개 있단 말이지. 근데 각각의 동전의 개수 4, 3, 2, 1이야. 10원이 나올 확률 10분의 4. 50원이 나올 확률 10분의 4. 100원이 나올 확률 10분의 2. 500원이 나올 확률 10분의 1. 각각의 확률이 있겠죠. 확률이. 자, 동전을 하나 꺼냈을 때 꺼낸 하나가 10원일 확률 10분의 4로 보는 거겠지. 여기서 평균 계산이 이제 평균. 기대값이 평균이랑 똑같은 말이야. 평균 계산해 보시면 얘도 내가 10분의 1로 묶어서 한번 해볼까? 해보시면 10 곱하기 4, 50 곱하기 3, 100 곱하기 2, 500 곱하기 1 이니까 자, 더해보시면 700, 850, 890, 10분의 892니 답이 89네. 89. 이렇게 답이 나오네. 이런 상황에서 동전을 하나 꺼내면 평균적으로 89원이 나온다라는 거야. 89원이. 이렇게 확률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도 보겠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자, 여기 뒤에는 이제 그냥 단순 그냥 계산 문제인데 자, x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얘를 구해주라라는 문제. 얘를 구해주라. 자, 요거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더라. 2의 5x 빼기 2가 8이다라는 거를 좌변을 이렇게 x의 개수는 앞으로 끄집어내고 상수항은 따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 식을 쓸 수가 있어야 돼. 이 식을 쓸 수만 있다면 마이너스 2 넘기고 5 나눠가지고 x의 평균 구할 수 있죠. 계산해 보시면 2가 나올 거야. 2가 넘겨주면은 분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건데 분산 계산 방법은 x의 개수, 즉 4가 제곱이 되어서 튀어나왔죠. 16으로 나누니 3이야. vx가 3이 나옵니다. 3. 저렇게 나오게 되고 그럼 얘네들 정보 이용해가지고 내가 요 2x제곱을 구해주라 이거지. 자, 2x제곱 어디서 얻을 수 있는 식이냐면은 우리 분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분산이 원래 그 제곱의 평균에서
그 평균 자체를, 얘 자체를 내가 제곱을 해준 이 계산에서 분산을 구할 수 있는데, 현재 분산이 3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구해주는 게 지금 이 부분이고, 평균의 제곱이 2의 제곱 4니까, 넘어가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7이라는 걸 알 수 있죠, 7?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자주 나올 거야, 얘들 앞으로. 잘 기억을 해주세요. 어떻게 구하는지 잘 기억해 주시고. 간단하죠? 이 정도면. 이제 실수 많이 하는 거는 분산이랑 표준편차는 상수항 무시야, 무시. 하지만 평균은 꼭 같이 따라다녀야 돼. 주의해 주시고. 5번도 봅시다, 이제. 필수의 이제 5번도 보시면. 요거 잘 봐야 돼.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산항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300인데, 그 이산항률 변수의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x가 이제 0부터 300이고, 이거 똑같죠? 자, 그랬을 때 이 표준 편차를 이제 구해주라는 문제인데, 얘들아, 이거 한번 볼래, 이거 지금? 저 300cx에다가 4의 300제곱분의 3의 x제곱이야. 이게 확률을 구해주는 함수야. 저걸 보면 이게 무슨 분포인 걸 알아야 돼? 이거 무슨 분포일 때 이런 식이 나왔었죠, 이거? 이항분포. 왜? 원래 이항분포 원래 기본식이 이거거든? 원래 기본식이 이거야. 잠깐만, 다시 q의 n-r제곱. 원래 이게 기본 이항분포의 확률 공식 같은 거거든, 이게 지금. 이게 공식 같은 건데, 얘가 지금 얘랑 형태가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잘 맞는지 모르겠거든?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잘 봐. 300cx. 그 다음에 여기서 4를 x제곱만큼 끄집어내. 4가 300개 분모에 곱해져 있는데 그중 x 개만 끄집어내. 그럼 나머지 몇 개? 300-x개를 이렇게 쓰는 거야. 분자를 1로 써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위아래식이 같은 거 얘들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따라서 확률 변수 x가 어떠한 이항분포를 따르냐? 시행의 수 300,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4분의 3인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거야. 이러한 이항분포.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그때 이 표준편차가 무엇이니? 라는 걸 구해주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표준편차 먼저 식 정리해 놓으면 x의 개수 2가 절대값이 돼서 튀어나온다라고 했죠. 그냥 표준편차의 2배 구해주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니 여기서 이제 한번 좀 계산을 좀 해보자 이제. 평균 계산해보자. 평균. 이항분포의 평균 어떻게 했어 이거? 얘네들이 곱했지? 곱하면 몇이야? 225야. 분산 몇이야 분산? 여기 225에다가 MP가 평균이고 MPQ가 분산이니까 방금 전에 평균에다가 Q를 곱하면 돼. Q는 뭐였는데? 1-P야. 자, 약분은 안 되죠? 4분의 225야. 이게 분산이야. 그 다음에 이제 표준편차까지 한번 가보자. 그냥 루트 치워주는 거니까 2분의 15가 표준편차이며 우리 실제 구하는 답은 곱하기 2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답 15라고 내주면 되겠지. 15. 이 정도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알아두시고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6번도 좀 보십시다. 6번도. 자, 요런 것도 좀 잘 봐줘야 되는 유형이야. 이것도. 애초에 여기 필수의 자체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들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다 잘 나오는 유형들입니다. 얘네들. 자, 얘도 한번 보시면 자, 문제 상황이 두 개야, 지금. X에 대한 이항분포가 있고 Y에 대한 이항분포가 있어. 두 가지 상황이야.
X쪽은 이항분포 B, 자, 4n, 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자, 얘는 평균이 20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얘는 같대. 얘네들이. 일단 이 식에 의하면 저거 평균이 20이라는 거는 4n이랑 P를 곱해가지고 20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변을 4로 나눠주게 된다면 NP가 그냥 뭐식이요? 5라는 거네. NP가 5. 이걸 알 수 있고. 근데 얘들아, 이게 돼야 돼. 이항분포, 이 확률, 이거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이거 작성. 자,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요 얘기를 먼저 다시 할게, 얘들아. 그 이항분포의 그 확률을 구해줄 수 있는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 이거 좀 다시 쓸게. 이거 여러 번 써도 너네가 맨날 까먹고 모르고 이제 막 풀리고 막 한단 말이야, 이제. 다시 쓸 거야, 이거 이제.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거야. 뭐야?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n, p를 만약에 따라갈 때 p 라지 x는 스몰 r은 ncr p의 r 제곱 q의 n-r 제곱 q는 1-p 이게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게. 아까도 한 번 더 썼잖아. 그죠? 지금 이 식을 처리하려면은 이 식을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자,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b 4n, p잖아. 그럼 x가 2n-1일 때의 확률을 어떻게 쓰는 거야, 저거는? 총 4n만큼 시행을 하는데 그중 2n-1번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의 2n-1 제곱 나머지 q의 몇 제곱? 얘에서 얘를 뺀 나머지 횟수 2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확률을 적는 거라고. 너네 이 확률 적을 수 있어야 돼. 이 확률을. 그리고 또 2n 플러스 1 똑같이 해봅시다. 16 곱하기 4nc 2n 플러스 1. 그럼 p가 2n 플러스 1, 나머지 q가 몇 번? 2n 마이너스 1번이죠. 자동으로. 이 식을 좀 더 처리하고 정리해야 된다. 이 식을 처리하고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양변에 잘 보면은 좀 약분할 수 있는 게 좀 보이는데, 약분할 수 있는 게. 일단 너네 당장 요거는 보이니? 얘랑 똑같은 건 알겠니? 똑같은 거? 똑같죠? 앞에서 뒤에 거 빼면 얘 나오잖아, 그지? 약분 되지? 그럼 또 봐봐. P도 2n-1개, 여기 2n 플러스 1개 있어. 적은 거만큼 약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약분시키면 여기 P 몇 개가 남죠, 여기? 2개가 남죠. 얘네들의 차이만큼 남지 않니? 그러지 않니? 얘도 마찬가지. Q가 2n 플러스 1개, 2n 마이너스 1개 있다. 그러면은 적은 것만큼 다 약분되니까 2n 빼기 1만큼 다 없애주면은 여기 몇 개 남아? 2개 남지. 얘네들이 차이만큼 남죠. 즉 따라서 Q의 제곱이 16P의 제곱과 같으니 루트를 씌워주시면 이제 여기서 루트 씌워주니까 P야. 이제 확률 PQ는 둘 다 확률이기 때문에 양수여서 이게 원래 풀마 4P지만 마이너스 안 되죠. 그런데 Q가 원래 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P를 구할 수 있죠. P가 5분의 1이야. P가 5분의 1임과 동시에 이 P의 값을 여기다가 또 넣어봐. 5분의 1을. 그럼 N이 뭐식이요? N이 25죠. 그래서 문제 첫 줄에 주어진 정보로 NP까지 구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줄의 상황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두 번째 줄의 상황. 해보시면 3n, 4분의 5p. 자, P 3n, 4분의 5p. 이놈에서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어. MP 구해놓은 거 대입해서 해보자고요. 대입해보시면 얘가 75, 여기 5분의 1 들어가면 4분의 1 나오게 되거든. 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표준 편차 y를 한번 구해보자. y를 이제. y에 대한 표준 편차를 한번 좀 구해주자면 y에 대한 표준 편차. 여기서 그 평균 바로 해볼거든요. 표준 편차 y 한번 해보시면
루트 NPQ잖아. 75, 4분의 1, 그다음에 Q는 이렇게 4분의 3. 계산해 보시면 4분의 15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 이걸 진짜 막 다 곱하고 앉는 게 아니고, 이거 분모가 4의 제곱 아니네. 얘랑 얘랑 곱하면 225니까 이거 15의 제곱 아니네, 얘들아. 곱하고 앉아있는 그 친구는 없겠죠? 유로 있게 계산을 해야지, 유로 있게. 계산 유로 있게 해야지. 자, 이거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수학 문제는 그냥 문제를 풀면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그 시험도 보고 이제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이제 제한 시간 있잖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계산을 해야지. 내가 너네들을 볼 때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알아? 계산을 왜 이렇게 개떡같이 하는지, 계산을. 효율적으로 계산을 좀 했으면 하는데. 이거 마지막 봅시다,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거 봅시다. 요런 걸도 잘해야 돼. 요게 이번에 기말고사 시험에 이게 안 나온다. 말이 안 돼. 이거 우리 아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도 확률 파트에서 뭐 이런 거 막 나오지 않니? 뭐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하고 뭐 어떻게 또 이동한다 라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본 적이 있죠, 그죠? 이게 통계단원이 이 유형이 진짜 메인이 돼버려, 메인이. 자, 잘 봐.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데 이제 원점입니다, 원점. 유계약수가 나오면 X축으로 2, Y축으로 마4. 안 나오면 X축으로 1, Y축으로 3만큼 이동한대. 자, 기준을 이렇게 잡자. 유계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으면 유계약수가 안 나온 횟수는 나머지 몇 번? 지금 90번 반복한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90-X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좌표식 쓰는 거 잘 봐. 전피의 좌표. 이 X, Y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 자, X좌표 먼저 분석해 볼게. 유계약수 나온 횟수 X만큼 두 칸이지. 안 나온 만큼 한 칸 움직이는 거지, 한 칸. 이렇게 되는 거지. 자, Y좌표. Y축으로 마사만큼 평행 이동한다. 자, 얘를 이제 마이너스 4를 곱해버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안 나오면은 90-X번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X 플러스 90,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270-7X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이거? 자, 근데 이 얘네들이 더한 것의 기대값을 구하래. X, Y 얘네들을 더하라는 거니까 저 X 플러스 Y를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이게 360-6X가 되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저렇게 나오는데, 자, 근데 얘의 평균을 구해주래.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주라는 게 얘입니다, 이게. 이거 좀 더 처리해주면은 360-6배의 2x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2x를 구해야 돼, 얘들아, 2x를 구해줘야 되는데 2x는 또 어떻게 구하냐. 자, 확률 변수 x는 주사위를 90번 던졌을 때 유계약수가 나온 횟수란 말이야. 이항분포야, 이항분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애초에 이 표현이 유계약수가 나오고 90번 시행한다, 이 표현들에서 확률 변수 x는 애초에 90, 주사위를 던졌을 때 유계약수가 나올 확률이 1, 2, 3, 6, 6분의 4,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분포이고, 평균을 구해주면은 그냥 90이랑 3분의 1을 곱해주는 거니까 60이 나오게 되거든요, EX가. 그럼 끝났어. 이거 계산하실 때, 얘가 60이래. 계산하면 몇이야? 0 나오는 거지, 0. 이렇게 나온다. TMI를 하나 얘기를 해주면, 이거 문제 만들 때 일부러 답이 0이 나오도록 설계해 놓은 거예요, 이거. 0이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놓은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좌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들이 잘 안 되는 거, 그 이항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좀 되게 헷갈리는데, 자, 이항분포는 우리 앞 단원에 뭐랑 똑같다고 했습니까? 독립시행. 그러니까 매번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독립시행, 즉 이항분포인데,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주사위 매번 던질 때마다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변하니? 안 변하잖아. 독립시행인 거야, 독립시행. 그럼 요거랑 이제 대비해가지고 좀 우리가 막 헷갈릴 만한 요인은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거. 요 상황 한번 잠깐 다시 보시면, 자, 요 상황 보시면, 자, 요건 이거거든? 그, 아까 1부터 10까지의 10개의 수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4개의 수를 끊을 때, 소수가 나오는 공의 개수에 대한 거잖아. 자, 생각해봐, 얘들아. 그 소수가 나올 확률이 이제 매번 변하냐 이 얘기인데, 4개를 꺼내잖아. 맨 처음에 소수가 나올 확률이지. 근데 맨 처음에 소수가 나왔냐 안 나왔냐에 따라서 두 번째 시도에서 소수가 나올 확률이 당연히 변하지 않니? 공의 개수가 변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소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그 다음 시행 때 소수가 나올 확률이 영향을 받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항분포가 아닌 거라고, 이거는. 이항분포는 매번 시행했을 때 확률이 변함없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이항분포인 거야. 보통은 이제 그거지.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지거나 하는 그런 시행에서는 독립시행, 이항분포이고, 얘처럼 그 여러 개를 동시에 꺼낼 때 이런 표현은 보통 이항분포가 아니야.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 이게 이 표현을 응용해가지고 이항분포가 또 나올 수도 있어. 이 표현을 응용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 만약에 이 문제를 이항분포로 만든다면은,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봐.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이게 있다. 4개의 공을 꺼낸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문제를 확률 변수 X 그 표 만들었잖아요. 그죠? 0, 1, 2, 3, 4 했잖아요. 그지? 거기 얘들아, X가 3일 때의 확률 혹시 몇이라 되겠니? X가 3일 때? 이 문제? 너네 필기한 거 봐. 몇이라 돼 있어? 몇이라고?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아니, 확률을 크게 얘기해. 몇 분의 몇이야? 210분의 24야? 봐봐. 이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자,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100번 또 하는 거야, 100번. 그때 소수가 3번 나오는 횟수. 소수가 3번 나오는 횟수를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소수가 3번 나올 확률이 이거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지금 그냥 4개의 공을 그냥 동시에 꺼내고 만 거잖아.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이 작업 자체를 또 100번 하는 거라고. 그랬을 때 소수가 3번 나올 확률이 얘인데, 그런데 그 소수가 이제 3번 나올 확률이 얘인데, 그럼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100번 시행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기준을 잡고자 하는 사건이 소수가 3번이 나오는 거라면 이렇게 이항분포식을 적는 거야. 이렇게 이항분포를 적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이항분포가 아닌데 이 표현을 응용해가지고 이항분포로 자주 나와. 그래서 그것도 헷갈릴 만한 요인이니까 잘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전체 몇 번의 시행을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꼭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항분포 상황에 해당되는 게 아까 요거였었죠. 한번 보시면 이항분포 상황이 90번 반복했다. 그러니까 이제 시행일수 n이 90인 거고. 근데 P를 잘 봐야 돼. 내가 사건을 기준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얘를 이제 기준 사건으로 잡는 거야. 얘를 이제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고.